80대, 90대에도 혼자 걷고 병원 대신 여행을 다니며 자식들보다도 더 활발하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비결이 뭘까요? 이분들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가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릴 습관은 의사들도 인정한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들이며 실제로 80대, 90대 장수자들이 실천해온 비결입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알게 될 7가지 습관이 그 해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이 중요한 정보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건강은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법입니다. 구독은 무료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해 걱정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령자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80대, 90대에도 자식들보다 더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실천하는 작지만 강력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60대부터는 몸이 약해지고 병원과 가까워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래,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완전히 잘못된 통념입니다. 건강은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쁜 습관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60대 이후야말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의사들도 인정한 실제로 고령자들이 실천하며 효과를 본 7가지 습관을 다룰 겁니다. 이 습관들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60대 이후부터는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그리고 치매까지 병원 진료가 늘어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건강을 위해 한다고 믿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광고에서 떠드는 비싼 건강 보조제나 슈퍼푸드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과대 포장된 제품들, 정말 도움이 되었나요? 아니죠. 정말로 필요한 것은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입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습관들이 여러분을 병원 대신 여행지로 데려다 줄 겁니다. 예를 들어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80대, 90대에도 매일 걷기 운동을 실천하는 분들은 오히려 병원을 덜 찾습니다. 왜냐고요? 그분들은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단순한 습관이라도 꾸준히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나이에 무슨 운동? 이라고 생각하며 소파에 눕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건강은 그만큼 더 멀어집니다. 또 다른 예로 식단 관리를 생각해 봅시다. 건강 프로그램이나 광고에서는 비싼 슈퍼푸드를 먹으라고 권하지만 정작 진짜 장수자들은 이런 걸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단순하고 전통적인 음식을 고집합니다. 김치, 된장국, 현미밥 같은 평범한 식단이죠. 이 평범함 속에 진짜 건강 비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 더 먹느냐가 아니라 뭘 줄이느냐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설탕, 소금,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이제부터 이 영상에서는 이런 검증된 습관들을 하나씩 소개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그러나 정말로 효과가 입증된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은 오늘부터 여러분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병원 대신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약 봉투 대신 여행 가방을 들고 다닐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자,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선택은 간단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느냐, 아니면 지금까지의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며 병원과 약에 의존하는 삶을 살 것이냐입니다. 이 결정이 여러분의 10년, 20년 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진짜 장수하는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7가지 습관을 차례대로 알아봅시다. 이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습관은 매일 걷기 운동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걷기 운동만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건강 비법은 없습니다. 80대, 90대에도 병원 대신 공원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들은 힘들고 복잡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꾸준히 걷기만 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무릎 통증과 허리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하지만 하루 이틀 하다 포기하고 맙니다. 운동은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근육량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만으로도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관절의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 고령자 중 걷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질환 발생률이 50% 이상 낮았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라는 생각을 계속할 건가요? 여러분, 하루 30분씩이라도 걷는다면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통증이 두려워서 걷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걷지 않으면 오히려 무릎 관절이 더 약해지고 통증이 심해질 뿐입니다. 의사들도 걷기가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말할 정도로 걷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무리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집 근처를 15분 정도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며 30분 걷기를 목표로 삼으시면 됩니다. 걷기 운동은 단순히 건강만 챙기는 게 아닙니다. 걷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긍정적인 생각을 할 여유도 생깁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걷는 게 무릎에 부담이 될 텐데 차라리 쉬는 게 낫지 않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걷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 주변의 근육이 지지력을 잃으면서 통증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차라리 가볍게라도 걷는 것이 관절의 유연성과 근력을 유지하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걷기를 하면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허리를 펴고 배에 약간 힘을 주어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자세로 걷기만 해도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척추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걷기는 가장 쉬운 운동이지만 그 효과는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매일 걷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을 먹는 대신 지금 당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걷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가 감사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길이 바로 건강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바로 식단 관리입니다. 잘 먹는 게 건강이다라고들 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잘 먹는 것은 비싼 음식이나 TV에서 홍보하는 슈퍼푸드가 아닙니다. 진짜 장수자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음식들로 건강을 지킵니다. 김치, 된장국, 나물 반찬 같은 전통 음식들이 그들의 장수 비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점점 더 비싼 보조제나 건강식을 찾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광고와 상술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도 말합니다. 불필요한 건강 보조제에 의존하지 말고 단순한 식단으로 돌아가라. 진짜 중요한 것은 뭘 더 먹느냐가 아니라 해로운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설탕, 소금, 기름진 음식들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갉아먹는 주범들입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당뇨병 발병률은 50대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당 섭취입니다. 특히 흰쌀밥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우리의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맛있다는 이유로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료나 간식을 계속 드시겠습니까? 그 달콤함이 여러분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식단을 바꾸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
기름진 튀김 대신 구운 음식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제가 아는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3세의 이 할머니는 작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을 달달한 잼을 바른 식빵으로 시작하셨답니다. 점심은 어김없이 흰쌀밥에 달콤한 불고기가 있어야 했죠. 당연히 당뇨 수치는 계속 올라갔고 당뇨약도 하루 3알씩 드셔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의 조언으로 식단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어요. 아침은 현미밥에 된장국으로, 점심은 나물 반찬 위주로 바꾸셨죠. 특히 단 음식은 모두 제철 과일로 대체하셨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6개월 만에 찾아왔어요. 당뇨약이 3알에서 1알로 줄었고 체중도 5kg이나 빠졌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 이제는 매일 산책도 즐기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로 우리 동네 황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85세의 이 어르신은 40년 넘게 구멍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편의점 도시락과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셨고 심한 고혈압 때문에 쓰러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죠. 3년 전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되면서 식단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현미밥에 된장국, 제철 나물 반찬으로 식사하시게 됐죠. 처음엔 맛없다며 투정을 부리셨지만 지금은 외식할 때마다 집밥이 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혈압약은 절반으로 줄었고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도시는 걸음걸이가 마치 20대 청년 같다며 주변 분들이 놀라워합니다. 여러분, 이 사례들을 보면 식단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식단을 바꾸냐라고 하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은 치매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가 치매 발병 위험을 40% 이상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식단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단 음식 줄이기입니다. 단맛의 즐거움이 치매와 당뇨의 고통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간식으로 바꿔보세요. 견과류, 제철 과일, 천연 요거트가 좋은 대안입니다. 둘째, 염분 섭취 줄이기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하루에 소금 한 스푼만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셋째, 현미밥과 전통 음식으로의 전환입니다. 김치, 된장국, 나물 반찬 같은 단순한 식단이 가장 강력한 식단입니다. 여러분, 비싼 보조제나 화려한 슈퍼푸드에 의존하지 마세요. 진짜 건강은 단순한 식단, 전통적인 식사 습관에서 나옵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흰쌀밥 대신 현미밥, 튀김 대신 구운 음식,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선택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압, 혈당, 체중을 조절해 줄 것입니다. 건강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식단,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곧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수면과 충분한 휴식입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이 그냥 전해지는 속담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불면증과 수면 부족에 시달립니다. 50대 이후부터는 수면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특히 60대, 70대에 이르면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는 분들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늦잠이나 불규칙한 낮잠 대신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생활 습관을 유지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피곤하고 하루 종일 졸음이 쏟아진다면 수면 부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한 것을 넘어 면역력 저하, 혈압 상승, 심장병 위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치매 발병 위험도 크게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고령자는 치매 발병률이 5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면을 노인에게 사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충분한 수면은 노화 속도를 늦추고 몸의 회복을 돕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설치고 낮잠으로 피로를 달래려 할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에 TV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파란색 빛은 우리 뇌를 각성시키고 잠들기 어려운 상태로 만듭니다. 70대 이후 고령자분들이 불면증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전자기기 사용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김영자 할머니는 78세로 불면증 때문에 몇 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2시까지 TV를 보다가 겨우 잠들곤 하셨죠. 아침마다 피곤함에 지쳐 일어났고 낮잠으로 피로를 달래려다 보니 밤에는 다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의사의 권유로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대신 책을 읽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몸을 편안하게 만들었죠. 놀랍게도 불면증은 한 달 만에 사라졌고 지금은 매일 밤 10시에 잠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사례입니다. 박할아버지는 82세로 오래된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이 오지 않아 고민이 많았죠. 그러던 중 하루 30분씩 햇볕을 쬐고 산책을 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각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고 낮에는 졸음이 줄어들었으며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보다 더 좋은 치료제라며 이제는 산책을 거르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례들에서 보듯이 수면과 휴식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낮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낮잠을 30분 이상 자면 오히려 밤에 잠이 오지 않으니 짧고 가볍게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요. 물론 노화로 인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잠이 줄어드는 대신 깊고 편안한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낮에 햇볕 쬐기, 규칙적인 수면 시간 유지와 같은 간단한 습관을 실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수면 중에 재생과 회복을 합니다. 제대로 자지 못하면 몸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라도 TV와 스마트폰을 끄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삶은 충분한 수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숙면을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몸이 곧 달라질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시작입니다. 나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는 더 깊이 몸과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젊을 때와 달리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줄어들고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의 만성 질환, 대부분이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사실 스트레스는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 몸의 코르티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는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몸은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 혈압 상승, 혈당 증가, 염증 반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화병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나이 들면서 누적된 스트레스는 결국 몸의 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적인 믿음에서 또 어떤 분들은
취미 활동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영자 할머니는 76세로 60대 후반까지도 스트레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식들의 문제, 재정적인 걱정, 건강 문제 등으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죠. 그러다 우연히 명상과 호흡법을 배우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며 명상을 하신 이후 할머니는 더 이상 사소한 일에 예민해지지 않으셨고 혈압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몸도 따라 편해졌다고 하시며 지금도 하루도 빠짐없이 명상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예로 김종수 할아버지는 80세로 젊은 시절에는 사업 실패로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 심장병까지 앓게 되셨죠. 그러던 중 할아버지는 우연히 동네에서 시작된 취미 모임에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면서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림 그리는 시간이 내 인생의 쉼표가 되었다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심장병 약도 줄었고 무엇보다 웃는 얼굴이 많아졌다고 주변 사람들도 놀라워합니다. 여러분, 이 사례들을 보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건강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반드시 관리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호흡법과 명상을 추천합니다. 하루 10분,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호흡이 깊어지면 몸과 마음이 함께 안정됩니다. 심호흡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여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취미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취미는 뇌를 자극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무언가에 집중하다 보면 스트레스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라니 나이 들어서 뭘 새로 배운다는 게 쉽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생각이 여러분을 지치고 고립되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도는 뇌에 활력을 불어넣고 오랜 시간 쌓인 스트레스의 새로운 출구가 되어줍니다. 지금이라도 작은 것부터 시도해보세요.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그 하나가 여러분의 일상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방법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숲속을 걷거나 자연 경관을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크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직접 해보면 그 차이를 바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루 30분 공원이나 숲길을 걸어보세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면서 몸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곧 건강 관리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 작은 시도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곧 달라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근육 유지와 간단한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60대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량이 약 1%씩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근육 감소가 단순한 힘의 문제를 넘어 건강 전반에 걸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관절 통증이 심해지며 낙상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결국 병원 방문이 잦아지고 약에 의존하는 삶이 시작되죠. 저는 최근에 이상현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올해로 79세가 되신 할아버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릎 통증 때문에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이 고역이었고 집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가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었죠. 병원에서는 나이가 들어 근육이 줄어들어서 무릎 관절이 지탱하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의자의 도움을 받아 매일 10분씩 일어섰다 앉는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떨리고 힘들었지만 이 운동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꾸준히 실천하셨죠. 6개월이 지나고 나니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고 지금은 하루에 1시간씩 공원 산책을 즐기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이제는 무릎이 내 몸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느낌이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또 한 분,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82세의 박 할머니는 오랫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허리의 근육이 약해져 점점 더 통증이 심해졌죠. 처음에는 진통제로 통증을 참아보려 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허리 근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벽 밀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루에 딱 5분만 벽에 손을 대고 밀어내는 동작을 반복하셨는데 한 달 후에는 허리의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금은 집안일도 거뜬히 해내시며 이제는 허리가 꼿꼿해졌다고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정호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84세인 이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체력이 좋아 몸을 자랑하곤 했지만 7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빠르게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어 걱정이 많으셨죠.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계단 오르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2층을 오르는 것도 버거웠지만 매일 조금씩 늘려가며 현재는 한 번에 5층을 오르내리십니다. 할아버지는 이제는 숨이 차지 않고 계단 오르는 것이 오히려 즐겁다고 하십니다. 이 운동 덕분에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례들처럼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절대 복잡하거나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자연스러운 현상에 맞서기 위해 간단한 운동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자분들께서 무리하지 않고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의자 스쿼트, 벽밀기 운동,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운동들이 효과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이 들어서 운동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이 생각이야말로 여러분의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고정관념입니다. 통계를 보면 70대 이상 고령자의 30%가 매년 한 번 이상 낙상을 경험하고 이 중 상당수가 골절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근력을 유지하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이러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 10분만 시간을 내어 보세요.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는 스쿼트 운동, 벽에 손을 대고 밀어내는 간단한 운동,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으며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력 운동이 단순히 몸에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근력 운동은 면역력을 높이고 혈당을 조절하며 골다공증 위험을 줄여주는 핵심적인 습관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다리를 들어 올려 근육을 움직이는 작은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6번째 습관은 발효식품 섭취와 장 건강 관리입니다. 여러분,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 건강이 면역력의 핵심이 됩니다. 장 속에 서식하는 유익균이 면역세포와 소통하며 온몸의 건강을 조절하는데 장내 유익균의 균형이 깨지면 소화 문제, 변비, 설사, 그리고 만성 염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장내 유익균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변비나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들은 프로바이오틱스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김명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 할머니는 83세로 오랫동안 심한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오래 가지 않고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죠.
할머니는 나이가 드니 다 그렇다며 체념하셨지만 한 의사의 권유로 매일 아침 김치와 요구르트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섭취한 지 한 달쯤 되자 변비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속이 편안해지니 기분도 좋아지고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종필 할아버지는 78세로 평소에 고기를 즐겨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기 위주의 식단 때문에 소화불량이 잦았고 식사 후에는 항상 속이 더부룩하셨죠. 그러던 중 할아버지는 건강검진에서 장의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의사에게 발효식품 섭취를 권유받은 할아버지는 매일 된장국과 요구르트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이런 걸로 내 속이 편해질까 라며 의심했지만 2달 후에는 소화가 훨씬 원활해졌고 더부룩함이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는 고기를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식사 후 속이 편안하다고 하시며 크게 만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발효식품은 단순히 맛을 더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장의 유익균을 활성화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강력한 도우미입니다. 장이 건강하면 소화가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염증이 줄어들고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특히 김치나 된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장내 미생물 균형을 바로잡아 줍니다. 여기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은 짜고 자극적이라 건강에 해로울 수 있지 않나? 물론 지나치게 짠 발효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양의 발효식품은 오히려 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짠맛이 걱정된다면 저염 김치나 된장을 선택하거나 양을 조절해 드시면 충분히 건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발효식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효식품과 함께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현미, 잡곡, 채소를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장내 환경을 더욱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최복자 할머니는 올해 86세로 장 건강이 좋아져서 자랑이 대단하십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된장국과 김치를 즐겨 드셨고 하루 한 번은 반드시 요구르트를 챙겨 드십니다. 내 장이 건강하니까 몸도 건강하고 약도 먹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실제로 병원에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할머니는 된장국 한 그릇이 약보다 낫다며 가족들에게도 늘 발효식품을 권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장은 면역력의 중심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아침 김치 한 조각, 된장국 한 그릇, 요구르트 한 컵을 꼭 챙겨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장과 면역력을 튼튼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장 건강이 곧 면역력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며 장을 건강하게 관리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곧 감사할 것입니다. 7번째 습관은 사회적 활동과 인간관계 유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사람들과의 소통과 관계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고립된 생활이야말로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고령층의 경우 외로움과 고립감이 심장병, 치매, 우울증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활발하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분들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참 인상적인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김영식 할아버지인데 올해 90세이십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업 실패 후 오랜 시간 혼자 지내며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서예 교실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경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엔 사람들 앞에서 글씨 쓰는 게 부끄러웠다고 하시지만 이제는 매주 친구들과 만나 글씨를 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이 서예 교실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며 여전히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한 번은 최재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85세인 최할머니는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며 깊은 외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집 밖으로 나가는 일조차 두려워하셨지만 이웃 주민의 권유로 동네에서 시작된 차 마시는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어색했다며 웃으셨지만 지금은 매주 모임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할머니는 이제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시며 모임을 빠뜨리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회적 활동은 단순한 여가 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고령자는 심장병 발병 위험이 3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고립된 생활이 뇌의 활동을 둔화시키고 치매 발병 위험도 높이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무슨 모임이야?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 고정관념입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과 마음이 점점 더 약해지고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불편해하지만 막상 한번 참여해보면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 보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사회적 활동은 단순한 사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내 역할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쉬운데 이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방문하는 공원에는 매일 아침 스트레칭 모임이 열립니다. 처음엔 그저 운동을 위해 모이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함께 웃고 떠들며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축제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얼굴만 봐도 힘이 난다며 웃으시는 모습은 마치 젊은 친구들처럼 활기찹니다. 이 모임에서 만난 할머니는 혼자 집에 있으면 병이 생길 것 같다며 매일 공원에 오는 것이 건강 유지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소통과 교류는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동네 공원에서 시작되는 간단한 스트레칭 모임, 복지관에서 열리는 취미 수업, 친구들과의 차 한 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회적 활동은 건강한 삶의 열쇠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몸과 마음이 병들기 쉽습니다. 반대로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아질수록 삶의 활기가 넘쳐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모임에 나가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한층 더 활기차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간단한 방법도 좋고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근력 운동과 근육 유지입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관절 통증이 생기며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의자 스쿼트나 벽 밀기 운동처럼 간단한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유지해 보세요. 여섯 번째, 발효식품 섭취와 장 건강 관리입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여러분의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하고 면역력을 강화해 줍니다. 장 건강이 곧 면역력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라도 발효식품을 꼭 챙겨 드세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활동과 인간관계 유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건강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작은 모임이나 간단한 대화라도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7가지 습관 중 몇 가지를 실천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보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바로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짧은 산책을 나가 보시고 내일은 아침 식사에 김치 한 조각을 추가해 보세요. 이 작은 시도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간단한 습관의 변화로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80대, 90대에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여행을 다니며 자식들보다 더 활발하게 사시는 그분들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이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곧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